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선생님 요즘에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코로나19 그 백신 접종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까지는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죠. 저는 처음에는 왜 이 백신 접종을 소아과에서 하지? 이런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소아과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아이들 접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과를 통틀어서 소아과 선생님만큼 평소에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백신을 직접 접종하는 과는 아마 소아과 선생님이 제일 많지 많지 않을까. 않을까. 어르신들 중에 고수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아. 오셔가지고 일부러 소아과에 왔다,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해서 이걸 접종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요새 접종을 많이 하니까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오늘 컨텐츠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소소한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접종하고 나서 이걸 세게 문질러 줘야 되냐. 그래서 오히려 세게 문질리게 되면은 그쪽 부분에 근육이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접종 부위를 지그시 눌렀다가 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목욕은 그러면 언제 하냐. 이거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가벼운 샤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접종 부위가 오염될 만한 사우나를 간다든지 수영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만 피하시면 되는데요. 설명드릴 때는 이런 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음날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네. 그건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고 이 코로나19에 관한 백신에서 사실 제일 지금 고민들을 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타이레놀 복용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이레놀을 꼭 먹어야 되냐. 거기서부터. 타이레놀 아니면 안 되냐. 이 타이레놀 얘기하는 게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타이레놀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타이레놀이라는 거는 제품명이죠. 회사에서 만든 제품명이죠. 네네네. 그리고 타이레놀의 주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다른 회사의 다른 제품 중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어도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굉장히 많아요. 식약처에서 굉장히 많이 있군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만 하나로 70가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왠지 지금 백신 맞고 나서는 타이레놀 먹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타이레놀이 약국에서 동이 났다 뭐 혹은 좀 더 비싸게 판다 뭐 이런 맞아요.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다른 제품들을 그 용량만 잘 맞춰서 드시면 타이레놀과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파리가 있어서 야 에프킬라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프킬라가 없어서 홈키파를 가져왔어요. 그렇다고 아무도 뭐라 안 그러잖아요. 에프킬라 가져와야지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살충제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타이레놀이 아니더라도 아세토아미노펜을 먹으면 된다 이건 알겠고,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도 사실 좀 궁금했던 게 타이레놀이 아세토아미노펜을 하나에 먹을까? 아니면 두 알 먹을까?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네. 하나는 효과가 빠르지만 지속 시간이 좀 짧은 일반정이 있고, 일반정. 효과는 조금 서서히 일어나지만 지속 시간이 긴 서방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약품을 사면은 그게 서방정인지 일반정인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시는 게 좋고요. 기억해야 되는 거는 1회 먹어야 되는 미리그램 수, 1 최대 얼마까지 먹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네. 일반정 같은 경우에는 1회에 500에서 1000mg을 먹어야 돼요. 네. 하루에 4번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6시간마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서방정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300mg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3번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8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회 용량이랑 하루에 먹을 수 있는 횟수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이레놀이 없어서 개보린을 샀어요. 근데 개보린이 한 알에 400mg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일반정이야. 우리는 1회에 500에서 1000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400짜리를 하나 먹으면 500이 안 되잖아요. 두 알을 먹어야 되겠네요. 두 알을 계속. 먹어야죠. 그리고 6시간 이후에 또 두 알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서방정이고 일반정이고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쉽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2알을 드세요. 그러겠네요. 지금 왜냐하면은 일반 정도 한 알에 1000짜리는 없거든요. 2알을 드시고 하루에 3번까지만 드세요. 4번, 3번 이거 혹 헷갈리잖아요. 8시간마다 이제 뭐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3번까지만 드시면 과다 복용은 안 되겠죠. 2알에 하루에 3번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접종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먹는 게 좋을지, 접종 후에 또 예방적으로 먹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열이 나고 나서 먹는 게 좋을지, 몸이 좀 이상하면 먹는 게 좋을지. 네, 그래서 접종하기 전에 약봉지를 막 가지고 오시면서 이거 바로 먹어야 된다고 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접종 있어요. 맞자마자 이렇게 딱 먹어야 1초 만에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은 미국 CDC, WHO 모든 가이드라인에 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에 예방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는데 미리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해열 진통제를 전후에 예방적으로 먹었다고 해서 예방 접종의 부작용을 더 최소화시켰다든지 이런 연구 결과는 없어요. 미리 복용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증상이 있을 때 먹는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2, 3일 정도는 주사 부위의 통증, 발열, 두통과 근육통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 좀 참으셔도 되는데 불편하다면 이제 해열 진통제를 먹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세토아미노펜을 어떻게 복용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꼭 아세토아미노펜 말고 다른 종류의 진통제나 해열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브루펜 계열 그리고 엔세이드 계열 이런 것들은 네. 어떤가요? 뭐 엔세이드 계열도 아세트아미노펜처럼 음. 접종 후 부작용이 있을 때는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네. 된다. 그래서 미국 CDC, WHO 가이드라인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의 그런 근육통이나 두통이나 뭐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브루펜과 같은 엔세이드 계열 해열제를 먹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엔세이드 계열 그 약물들이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항체 형성하는데 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콕스1, 콕스2라는 물질들이에요. 엔세이드 계열 약물들은 이 콕스1, 콕스2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염증 반응을 줄여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게 얘네들의 네. 역할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항체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친다. 라는 연구 결론이 있어요. 그럼 엔세이드를 버스트로 먹는 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런 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그런 항염증 반응이 없거든요. 네. 의료계에서도 해열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면 초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먼저 먹고 그래도 불편한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먹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열이라든지 염증 반응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팔 주변이. 그런 경우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잘 안 뜯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수액 치료 받으면서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을 또 복용을 한 케이스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타이레놀 없어서 너무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